네, 블로그 빌딩 캠프 1주차 과제 코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과제 안내 드렸던 거 한번, 네, 안내 공지문 다시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포스팅 주제는 내 소개, 그리고 네, 마감은 7월 14일 목요일 자정까지, 네, 마감 전까지 많은 분들이 단톡방에 업로드를 해주셨는데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칭찬합니다. 제가 참고해 보시라고 포스팅 몇 개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포스팅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 쓴 글을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그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의 글이 100점 만점짜리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요. 또 처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모범 포스팅이라고 하지 않고 참고 포스팅이라고 했죠. 하지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참고 자료가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하나만 보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홍성 홍남의 윤 선생 그 학원 원장을 하고 계신 열정진이 님이 쓰신 블로그, 특히 자신의 소개 그 글이죠. 네. 조금 글자가 작을 것 같아서 제가 네,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볼게요. 자, 제목 어때요? 홍성 홍남 윤 선생 원장 열정진이를 소개합니다. 네, 조금 어색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앞에 자기 지명 그리고 윤 선생 원장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신 거 좋습니다. 네, 제목에 열정진이라는 닉네임을 넣어준 것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내가 학부모들에게 조금 그 타겟팅하고 있는 키워드를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있어요. 사실은 네, 홍성 영어학원, 뭐 홍남초 영어학원 그렇죠. 그렇게 넣어주고 뭐 그 앞에 있는 윤 선생 원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네, 베리에이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윤 선생 IGSE 아카데미 홍성 홍남 영어학원 원장 누구라고 합니다. 하고 자기소개하죠. 네, 영어 교육을 함께한 지 20년 그리고 직접 인사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고 어린 시절 사진을 넣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어떻게 생활했다. 네, 우리 자기소개하는 거에 아주 전형적인 포맷이죠. 근데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려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자랐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고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는 거에 너무 익숙한데요.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그거에 변화를 주면 그래서 눈에 쏙 들어오는 좋은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나의 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꿈을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찾아보았다고 이야기했고, 네, 카세트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지 짐작이 되죠. 네, 카세트, 공부, 습관, 그리고 영어 영문학 전공, 외국인들을 찾아가고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네, 그랬던 사진 자료들 나오고, 이제 사진 자료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했죠? 네, 아래쪽에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어야 네이버가 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영어 관련 알바 경험 실력 이야기들 나옵니다. 첫 번째 학생과의 얽혔던 에피소드 있었고요. 좋았습니다. 네, 최 선생님, 오은영 박사님 이야기도 나왔네요. 네, 오은영 박사님을 데려온 이유는 그거겠죠. 네, 자신도 아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들을 쭉 보여줍니다. 아, 잘 보여주는 현장이 살아있는 포스팅이긴 한데요. 조금 이런 데에서 아쉬웠던 점은 각 포스팅 밑에 키워드를 넣으면서 그 키워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 이런 설명을 넣어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그 아이들과의 함께하는 일들을 제일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느 학원 원장님이라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지금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을 제일 먼저 보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원장님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 뒤에 사실 보셔도 되고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어려서 어떤 사람이었고 공부를 뭘 했고까지 보다가 그냥 중간에 나가버리게 되면 기억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우리 학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와 제목에서 무언가를 소개했다면 제일 먼저 엄마가 내 포스팅을 읽을 시간이 30초에서 1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거기에서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는 방식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포스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벌써 하죠. 네, 네이버 톡톡이라는 기능도 이용하신 거 좋았고요. 이렇게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스마트 플레이스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해 놓으셨나요, 원장님들? 네, 요거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갖고 하실 수는 있는데, 네, 도움 안 된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원장님들은 삭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참고 포스팅 보는 방법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포스팅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들이어서 소개드린 거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포스팅을 방문해서 읽고 공감하고 댓글 남겨달라고 제가 과제 드렸는데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그분에게도 힘이 될 뿐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라고요. 과제 안내 그렇게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주차 그 피드백 들어가겠습니다. 피드백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피드백 동그라미가 지금 3개가 있는데 피드백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네, 그 다음에 다 함께 기억할 것들 좀 리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1대1 코칭이 들어갈 거예요. 네, 아직 들어와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요만큼까지 해놓았는데 추가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요것은 한꺼번에 녹화를 별도로 이 1대1 코칭 부분은 2부로 제가 다시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 오늘 녹화할 거는 요 다 같이 기억할 것들까지만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부터 좀 볼까요? 네.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요. 우리 원장님들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각자의 위치와 속도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코칭을 드리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잘한 점을 한 80 정도 이야기하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점을 20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그래서 아마 시간도 그렇게 8대 2로 할애하고 싶은데 이 8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렇게 받았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칭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활용해야 될 시간을 사용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제 마음은 이미 8만큼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말씀드릴 때는 요 2에 해당하는 좀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블로그까지 하시는 여러 사업자 블로그 우리 원장님들을 존경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모두 그렇게 애쓰고 있는 분이니까 정말 응원하고 서로 힘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역할이 역할인지라 저는 주마가편 하겠습니다. 네, 주마가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달리는 말에 이렇게 채찍 한 번 더 때려줘야 그 말이 또 열심히 뛰잖아요. 네, 원장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주마가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억할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개별 코칭에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건데 전반적으로 제 눈에 보였던 것들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1번이 숙제 검사입니다. 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처음에 이 블로그 킥오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네이버, 카카오, 구글맵 등록들 하셨나요? 네,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은 등록은 했어. 그런데 그걸 활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등록한 거와 하지 않은 거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네, 등록하셨다면 그것을 내 블로그에 써먹어야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특히 꼭 네, 삽입을 해서 내 학원 위치를 알려줘야죠. 보고 감동받았으면 찾아오거나 상담하러 와야 되는데 어딘지를 몰라요. 그럼 곤란합니다. 정확히 그렇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앱에서 학원명을 넣고 검색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라 여러 번 제가 강조합니다. 다음 동그라미는 학부모의 안경인데요. 음, 뭐 엄마들이 놓아놔서 안경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학부모의 안경. 우리가 학부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학부모의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역할극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객관적으로 잘 모릅니다. 자, 학부모의 안경을 제가 강제로 좀 씌워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내 입장 말고요. 내가 나를 소개하는 내 입장 말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포스팅이 내가 찾고 있는 정보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어떤 영어학원 원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어떤 사람인가 찾고 있는 정보일 수 있죠. 네. 학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찾고 있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는가. 학부모는 원장님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입장에서 나에 대해서 소개를 이런 방식으로 해주고 싶어가 아니라 엄마가 원장이 쓴 내 소개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고 싶을까? 그리고 그거를 빙빙 돌리지 말고 단도직입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지 내 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하나, 술술 읽히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건 뭐 타고난 필력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일정 정도 한계는 있지만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렸었는데요. 내가 블로그 해놓은 다음에 2번 정도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턱턱 어색하게 걸리면 그 이상한 거예요. 문장이 이상한 거죠. 대개는 문장이 길면 길수록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문장의 길이를 짧게 가져가시고요. 네,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짧게 잡고 휘두르는 것처럼 문장을 짧게 하면 조금 낫습니다. 비문, 오탈자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문과 오탈자들을 제가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확하고 유익한가. 내가 쓴 글이 정확하고 유익한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면요. 그 정보가 그냥 뇌피셜 이런 거 말고 좀 누구나 읽어보면 그럴듯하다. 이거 어디서 본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이야기는 돼야 됩니다. 이 뭐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글을 첫 글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계속해서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실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 대해 아시잖아요. 전문 용어 정확하게 써주시고, 네,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 네,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을 위주로 안전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비법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천자 이상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적어도 한 3에서 5분 정도 읽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그리고 여러 개 중에 특별히 나를 선택해 줬는데, 그냥 30초에서 1분 읽으니까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좀 섭섭합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 걸 알고 있지만, 네.
잘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좀 참고해서 포맷도 좀 가져오고 그렇게 하시면은 네, 천자 누구나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천자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요, 꼭 천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천자 확인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글자 수세기, 네, 글자 수세기 이렇게 검색하면은 네, 네이버 글자 수색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쓴 글을 복, 붓 해가지고 카운트하면은 바로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해서 꼭 천자가 딱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900자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읽을 분량은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학부모의 안경. 원장이 쓴 자기소개를 내가 왜 읽는가? 네, 학부모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남의 인생이 궁금해서 읽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들 말고도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인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니에요. 아이를 맡기기 전에 원장님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도 아이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아이를 맡기기 전에 내 아이를 맡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 내용이 내 블로그에 있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기소개에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믿고 아이를 맡겨도 될 만한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원장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좋은가 하면요. 이렇게 내 이력, 나의 삶의 히스토리 중에 나의 좋은 인성, 품성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만한 거, 에피소드, 그런 걸 한두 개, 나 다른 사람의 평가 그런 거를 한두 개 정도 부각시키는 거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나는 어머니의 아이의 영어를 지도할 실력과 방법론을 갖추고 있는 검증된 사람이에요. 어,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럼 어떻게 그 얘기 하시겠어요? 네. 영어 실력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죠. 내가 영어 공부를 뭐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밖의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든지 혹은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엄마는 믿음이 가죠. 아, 이 사람이 경험이 있고 이미 성공해 온 사람이구나. 네, 우리 아이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확신하게 되죠. 또 하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가 가르친 아이나 엄마가 나한테 보내준 피드백을 여기다 전시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네. 아, 선생님 최고 짱 이렇게 보내준 카톡 같은 거를 잘 보이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블로그 안에 끼워 넣어주면요. 아, 다른 사람이 이미 검증해 줬구나. 나도 믿고 보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자, 원장님이 쓴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 보여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팁은 이건데요. 요거. 저 뭐 부끄럽지만 쑥스럽지만 이런 이야기를 블로그에 이렇게 써주시긴 했는데요. 솔직한 마음이죠. 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쑥스럽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나 혼자만 간직할 내 몫입니다. 네, 엄마한테는 내가 부끄럽고 쑥스러운 게 아니고요. 자신 있고 아주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겠다고 결심하고 실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거나 쑥스럽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좀 내용을 바꾸어 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약간 연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부모의 안경, 학부모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건 공동 코칭입니다. 자, 다 같이 기억할 것들 중에는요, 학부모의 안경 다음으로 있는 게 뭐예요? 네. 키워드 is everything. 제가 첫 그 킥오프에서도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징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징하죠. 근데 징징하게 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만나는 동안에 매번 키워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내 포스팅에 이걸 100%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참 특이한 거 있죠. 앞으로도 8주가 끝날 때까지도 그럴 겁니다. 이 키워드를 몸에 배게 하는 게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인가 봐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모두가 안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잘만 하시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질문으로 준비했어요. 원장님이 이번에 하신 키워드 있잖아요. 내 소개. 이번 포스팅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내 소개가 키워드인가요? 아니죠. 키워드는요, 누군가 그 단어를 넣어서 검색할 만한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소개라고 넣어서 검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 소개라고만 포스팅을 했다면 키워드 없는 포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헛힘. 네. 그래서 포스팅 키워드 반드시 필요한데, 원장님들 전부 다 키워드 조립하는 방법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키워드 꼭 한번 사용해 주세요. 어느 지역 혹은 어느 초등학교 영어학원 누구 쌤의 자기소개 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어느 지역 어느 초등학교 영어학원 누구 쌤이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아니 뭐 뒤에 문장은 뭐로 해도 상관없어요. 예, 저는 무조건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두 번째, 그 키워드가 엄마들이 검색하는 것인가? 예,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엄마들이 검색하는 건 내 소개나 원장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어 학원, 뭐 학교의 어떤 학사 일정 그러한 것들이 엄마들이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검색하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제목 제일 앞에 제목의 첫 단어가 그 키워드여야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자기 포스팅들 보세요. 제목의 첫 단어가 키워드가 아닌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네,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에 반복하라고 또 말씀드렸죠. 네, 그 제목의 첫 단어로 사용한 키워드를 본문에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네, 몇 번? 5번 정도가 좋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해야 되고요. 5번 정도. 그렇다고 억지로 도배하듯 반복하시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지난번 노트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다 같이 기억할 것들. 그 다음 거는요. 본문 가독성입니다. 리더빌리티. 이 리더빌리티라는 말은 원래 그 영어 교재의 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그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아이들이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가. 근데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어른들도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 글이 너무 그 어렵거나 읽기가 힘든 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주는 요소 몇 가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서체. 네. 제가 처음 킥오프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서치 어떻게 하라고요? 베이직하게 가시라고. 네. 이건 비즈니스 블로그니까 손글씨, 펜글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베이직한 네, 폰트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네. 줄바꿈. 줄바꿈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각 1대1 코칭에 들어가면은 줄바꿈이 잘못된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거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일일이 신경 쓰기가 좀 그러시면은요. 가운데 정렬을 하지 마시고 그냥 좌측 정렬을 하신 다음에 한 3-4문장 정도를 엔터 없이 써주시면 안전하게 줄바꿈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베이직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소제목 사용 잘들 하고 계셨어요. 네, 또 잘하시는 거 보고 내 글이 너무 그냥 그 소제목 없이 쭉 마치 논문처럼 가고 있다면은 그런 잘하시는 원장님들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스티커. 그 이렇게 토끼 나와가지고 막 만세 부르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 정도는 양념입니다. 그런데 양념을 너무 많이 치면요. 요리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합니다. 스티커는 제가 말씀드렸죠. 안 쓰셔도 괜찮고요. 1개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타와 비문 뭐라고 했죠? 멋지게 한 요리에 들어간 머리카락이라고 했습니다. 네, 머리카락은 손님에게 보여주기 전에 제거해야 됩니다. 2번 소리내서 읽고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사진. 네, 사진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읽다가 쉬어가는 코너도 되고 시선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죠. 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요, 대표 사진 지정하는 거하고 또 하나 사진 밑에 키워드를 활용한 캡션을 넣는 거. 그렇다고
모든 캡션을 동일한 키워드로 이렇게 도배하듯 가시는 거 곤란해요. 자연스럽게 그 사진과 관련된 내용을 키워드를 끼워 넣어서 캡션으로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코칭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don't라고 하죠. do's and don't에서 do's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don't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 요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가 좀 멋있어 보이나 봐요.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해서 나도 그냥 같이 써보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해시태그는 그거를 눌러서 내 블로그를 읽다가 다른 데로 튀어나가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초보 블로거의 입장에서 그 해시태그를 눌러서 내 블로그로 누군가 찾아올 확률보다는 튀어나갈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내 키워드 있죠. 내가 키워드로 작정한 것만 해시태그에 한 개 넣으시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내 키워드로 경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또 내 키워드를 강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해시태그는 그냥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수문자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두 건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네, 제목에는 글자 이외에 다른 거는 넣지 않으시는 거 추천합니다. 전화번호 노출. 이건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 기름값이 많이 비싸죠. 저도 자동차에다 기름 넣다가 1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기름값을 절약하려고 막 연비 운전하죠. 막 브레이크도 덜 밟고 급가속 안 하고 급제동 안 하고 노력하고 기름도 제일 싼데 막 멀리까지 가갖고 찾아서 넣고 그렇게 아꼈는데 예, 몇만 원 아꼈는데 우리 교통 범칙금 스티커 하나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그 아낀 거 다 헛수고입니다. 네. 요점이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블로그 좀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위 노출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엄마들과 소통하려고 했는데, 아니, 전화번호 네이버에서 원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노출, 네, 반칙해갖고 시켜갖고 네이버한테 페널티 먹으면은요, 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된다고요.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름 절약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보다 오히려 교통법규 잘 지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전화번호 노출은요, 제가 말씀드린 딱 거기만 해주세요. 프로필에 자기소개, 네,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하는 그 칸. 그 외의 칸에는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따가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상담받고 싶으면은요, 엄마들이 알아서 다 찾아갖고 연락합니다. 네, 엄마들 그리고 전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모든 포스팅에 막 노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 페널티입니다. 교통범칙 스티커 같이 페널티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복붙한 이미지 이건 뭐예요? 누군가 만들어준 디자인된 근사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내 블로그에 딱 갖다 넣으면은 내 블로그 되게 멋있고 좋아 보이죠. 네, 원장님 눈에만 좋아 보이고요. 네이버 눈에는 뭐라고요? 네, 그게 다 페널티 대상이에요. 네, 다 벌점 맞는 대상이니까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엄마들이 혹하는 거는요. 그런 누군가 디자인한 근사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원장님이 진솔하게 적어내려간 글, 그리고 원장님의 손으로 직접 찍은 사진, 네, 그러한 것들이 훨씬 영양가 있는 거니까요. 네, 요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네이버 톡톡. 네이버 톡톡은요, 이미 그 달아놓으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아직 달아놓지 않으신 분들은요, 좀 달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 링크도 남겨놨어요. 네이버 톡톡 그 부착하는 방법. 이게 왜 좋으냐 하면요, 원장님들이 자기의 전화번호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학부모님들이 원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라 그래요. 엄마들은 처음부터 내 정보를 많이 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볍게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을 때 이거 이용하게 하면은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면은 직접 전화번호 서로 교환하고 상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같이 기억할 것들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1주차 과제 코칭에 네, 이 위에 3개가 끝났고 이제 1대1 코칭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요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끊고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